은 실장입니다.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구독하실 수 있으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발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소식과 방송에서 못다한 많은 이야기들은 자가발전 공식 블로그 www.jagabal전.com jagavalzeon.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2부에서는 2부 좀 쉬고 오니까 이 목 막히는 것도 없고 아침에 하면 이렇게 목이 잠겨. 아침에 뭘 처먹어서 그렇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재라서. 네. 앞자리가 3이 되어서. 아니 한 40 바라보고 있는 거. 아 그렇습니까? 옛날에 3이라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40이면 부록 아니야 부록? 부록이야? 네. 30이 뭐 있는데 그리고 부록이고 50이 뭐 있어. 몰라 못 간다고 전해라. 네. 노익장의 반열에 들어가고 있는 네. 은 실장입니다. 네. 2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계속 사실은 블로그 얘기가 생각보다 할 게 되게 많네요. 네, 원래는 긍정이도 준비를 하고 그래서 1부에 그러니까 한화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블로그를 너무 많이 네이버 블로그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만큼 청취자들한테 관심 있는 부분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꽤 많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블로그라는 거는 사실 마치 우리 데이원 얘기할 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일기처럼 언제나 쓰고는 싶은데 해보고는 싶은데 IT에 좀 관심이 있으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혹은 쉽게 유지하지 못하는 관리가 힘들어. 매체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럼 가볍게 네이버 블로그로 시작하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서 집 앞에 있는 헬스장 같이 네이버 블로그를 좀 얘기를 길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좀 많이 떠들다 보니까 특히 그 네이버 블로그는 사회적인 이슈를 워낙 많이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너무 나쁜 짓을 못된 케이스가 많아. 오래됐으니까 할 말이 많은 거야. 오래되기도 하고 그리고 메이저잖아 가장. 쓰는 사람들 많아서 나 네이버 블로그를 좀 어떻게 해봐야겠어요. 뭐 시작을 한다고? 아니, 수작을 부린다고? 어떻게 해본다는 거지? 시작을 한다는 건 아니었어요. 시작은 언제나 되어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광고글 계속 올라가는 제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광고글 하면은 뭐 주고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아 그래요? 공유하기 누르면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카피하시면 스크랩하시면 뭐 쿠폰을 드려요. 이런 거 하면 다 내 네이버 블로그에 짱 박는 거죠. 아 그래요? 알뜰하시네. 검색엔 절대 안 걸리게 해놓고요. 그래서 2부에서는 네이버 블로그랑 좀 동떨어진 티스토리랑 워드프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조금 어려워지는군요. 네이버 블로그를 써보셨던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잘 알아봤는데 이제 이거는 내가 하기에는 조금 아쉽다, 덜 이쁘다 이런 분들을 위한 진짜 블로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진짜 블로그야. 아니 우리나라에 딱 맞춰져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 진짜 일반적인 해외까지도 통용할 수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때 네이버 블로그는 진짜 블로그는 아니고 그냥 SNS의 일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봐야 된다고 아니요, 믿어요. 나는 SNS에 블로그가 포함되고 마이크로 블로그로 인스타, 페이스북도 블로그로 저는 치거든요. 네, 그거는 맞죠. 외계 없는 방송이라고 임마.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2부에서는 티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티스토리. 네, 티스토리를 알려면 테터툴즈라는 프로그램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죠? 테터툴즈가 뭐냐면 그 2004년에 JH라는 국내 개발자가 만든 국내 개발자 개인 개발자 분이 만든 이제 블로깅 툴이에요. 그때는 설치형 블로그라는 개념도 일단 블로그라는 개념도 희미할 때였고 거기다가 블로그를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설치형 블로그는 더더욱 없었거든요. 왜냐면 2003년에 네이버 블로그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가 블로그에 다였어요. 그리고 블로그라는 그 이름 자체도 네이버가 만들었나 보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많죠. 많아요. 근데 이제 블로그라는 걸 원래 있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스스로 갈증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가 쓰기에는 기능들이 너무 적고 그리고 좀 폐쇄적이니까. 폐쇄적이니까. 그리고 네이버에서밖에 검색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내가 나만의 블로그를 만들고 싶어라는 생각으로 테터툴즈라는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설치형 블로그의 일종으로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온 설치형 블로그인데 이 국내 블로깅 시장에서는 혁신적인 툴이었죠. 테터툴즈 써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이거 뭐 저는 티스토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테터툴즈는 저는 테터툴즈 시절부터 썼었거든요. 테터툴즈가 이제
좀 어렵긴 한데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호스팅이라는 걸 사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테터툴즈를 깔면 뭐 amang.cafe24.com 이렇게 들어가면 인터넷의 어느 공간에다가 테터툴즈를 그냥 깔면 되는 거죠. 깔면 이제 주는 거죠. 원터치 텐트 같은 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원터치는 아니죠. 텐트를 약간 텐터치 텐트 같은 거야. 망치 텐트. 네. 망치 텐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인기가 많냐면 게시판에는 제로보드라는 게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예. 게시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근데 게시판에는 제로보드가 있다면 블로그에는 테터툴즈가 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테터툴즈가 왜 인기 많았냐면 스킨을 만들기가 되게 편했어요. 이쁜 블로그가 쉽게 나왔군요. 그렇죠. 그리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스킨들을 무료로 많이 다운받을 수 있었어요. 그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가 제공해주는 스킨에 한해서만 꾸밀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러면은 형태도 결국은 비슷해요. 아무리 이뻐도 그쵸. 사진만 달라지고 버튼 색깔이 달라질 뿐이지. 근데 이 테터툴즈는 아예 형태까지도 바꿀 수 있나 보군요. 완전히 다 바꿀 수 있죠. 뭐 그냥 아예 그냥 흰 바탕에 글만 올라오는 블로그도 있었고, 그냥 완전히 새롭게 그 블로그 형태를 새롭게 진짜 홈페이지의 개념을 갖고 왔네요. 그렇죠. 테터툴즈를 개조하면 네이버 블로그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테마도 천재인데? 그런 테마가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이버 블로그 테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들이 이질적이면 안 됐던 때였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플러그인도 있어가지고 플러그인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을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 플러그인을 딱 설치하면 이제 블로그 음악이 나온다거나 플레이어가 붙고 아니면 뭐 글 밑에 자동으로 뭐 내 어떤 소개가 나오고 싶어.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플러그인들이 다 있었거든요. 이런 기능들이 자꾸 추가되면서 테터툴즈가 되게 대중적으로 인기를 많이 얻었었어요. 그래서 설치형 블로그다 보니까 호스팅이 있어야 되고 도메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또 어딘가에 지출을 해야 되죠. 온전히 나만의 것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런 돈을 지불해야 추가적인 비용과 그리고 지금 이 말만 들어도 뭔 소리야? 어렵잖아.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테터툴즈 유일한 단점이 그거였어요. 설치형 블로그라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티스토리가 나온 거예요. 만든 거예요? 테터툴즈 쪽에서? 아니요. 티스토리라는 거를 원래는 티스토리라는 게 독립적인 거였는데 다음이 티스토리를 산 거죠. 지금은 그냥 가져온 거죠. 티스토리인가 일종의 회사가 하나 있었고 티스토리가 이제 다음에 가져가면서 되게 많은 영향을 갖게 되죠. 다음 블로그가 그때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었던 때였던 거라서 지금도 다음 블로그는 거의 뭐 꽃사진밖에 안 올라오더라고요. 꽃사진이요? 산에 뭐 갔다 온 야생초 편지 이런 거. 그래서 지금은 다음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테터툴즈를 서비스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티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체예요, 그럼. 그러니까 테터툴즈의 기능들을 갖고 와서 네이버가 뭐 다음이 이후의 일이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다음이 네이버 블로그를 견제할 겸 운영을 하고 있는 게 그 테터툴즈의 기능을 합쳐가지고 티스토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군요. 그럼 그 개발자분한테 티스토리가 산 거예요? 테터툴즈를? JH라는 분이 이 테터툴즈를 만들면서 사실은 좀 약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테터툴즈라는 게 없어지고 테터툴즈를 TNC 컴퍼니, 테터인 컴퍼니라는 회사에 넘겼거든요. 그거는 JH라는 분이랑 아예 관련이 없는 회사예요. 그 테터툴즈라는 이름을 그대로 TNC에 넘기고 아씨 뭐 안 해 하고 이렇게 거기서 사 갖고 그럼 가져가서 이제 TNC라는 거 만들었고요. TNC에서는 이제 테터툴즈가 이름이 텍스트 큐브로 바뀌었어요. 텍스트 큐브로 바뀌면서 이제 설치형 블로그를 계속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도 가능은 하죠. 지금도 텍스트 큐브 이제 테터툴즈라는 건 없어졌고 텍스트 큐브라는 걸로 계속 설치형 블로그는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텍스트 큐브를 이제 서비스형 블로그로 만든 게 티스토리는 다음 회사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아예 색깔이 달라졌어요. 그렇겠네요. 많이 이제 다른 거죠. 많이 다른 길을 걸었어요. 한 몇 년 됐거든요. 한 5년 넘었으니까. 아무튼 우리는 지금에서는 티스토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의 티스토리의 상황은 다음이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티스토리라는 또 별도의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죠. 5년이 아니고 10년 됐네요. 2006년에 이게 생겼으니까 되게 오래됐고 세월이 너무 빨라. 근데 이게 시작을 티스토리가 어떻게 했냐면 테터툴즈 그러니까 텍스트 큐브를 잘 쓰고 있는 사용자들한테 초대장을 날렸어요. 티스토리로 와서 글 써. 티스토리로 와서 글 써. 그러면 너희들은 호스팅 용량 돈도 안 내도 되고, 그러니까 니들이 돈 내는 거 돈 안 내도 되게 해줄 테니까 우리로 와라.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네이버가 개인 도메인 연결을 지원을 안 하고 있을 때라서 개인 도메인을 연결하기 위해서 서비스용 블로그는 티스토리가 유일한 해답이었었어요. 개인 도메인이라는 게 지금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naver.com/은실장 뭐 이렇게 쳐야 되는데 티스토리는 은실장.com 도메인이 있으면 은실장.com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그게 없어도 은실장.tstory.com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전문적인 블로거들이 티스토리에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근데 설치용 블로그를 쓰던 그 유저들은 대부분 IT 블로그를 하고 있었거든요. IT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설치형을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티스토리는 이거 IT 긱들이 쓰는 서비스다. 이런 개념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티스토리에는 좀 그런 수준 높은 글들은 많이 올라와요. IT에 대한 수준 높은 전문가들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티스토리 원래 회원이었던 분들에게는 이제 초대장이 매달 들어가고요. 매달 들어가는 건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아직도 초대장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해요. 맞아요. 그래서 초대장이 없으면 가입을 못해요. 그게 좀 특이한 개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처음에 그걸 왜 의도했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초대장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티스토리가 이제 다른 서비스형 블로그들에 비해서 용량 개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후하잖아요. 사진도 고화질로 올릴 수가 있고 정말 전문적인 글을 쓰기 위한 도구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분명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비스 전체 유지비가 클 테니까 사람을 좀 걸러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초반에 아까 말씀해주신 그 질 좋은 글 쓰시는 분들의 초대장이 갔잖아요. 그분들의 인맥을 통해서 질 좋은 글을 쓰는 사람만 유입이 되는 거죠. 근데 초대장의 배포가 사실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그때 초대장 배포를 미친 듯이 했었거든요. 초대장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받고 그랬었어요. 댓글로. 맞아요. 그리고 네이버 그 구글 이 지메일을 런칭을 할 시기랑 거의 겹쳤는데 지메일 런칭도 할 때도 초대장을 통해서 런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대장이 사실은 제한적으로 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간지템. 바이럴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약간 트렌드처럼 이게 없어서 못하는 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티스토리 앱이 있어요. 티스토리 앱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면 초대장이 없어도 가입이 됩니다. 그러지 마. 나 초대장 모아놓고 있단 말이야. 팔려고. 아니요. 혹시나 화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지. 그래서 티스토리는 왜 티스토리를 사람들이 초대장을 이렇게 많이 갈망을 하느냐. 용량이 무제한이에요. 맞아요. 용량이 무제한이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도 사진에 대한 용량은 뭐 10메가 정도로 후한 편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올릴 때 사진이 줄어들어요. 못생겨지죠. 사진이 화질이 줄어들어요. 근데 티스토리는 원본 그대로 올릴 수 있으면서 트래픽도 무제한이에요. 트래픽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많이 접속을 해도 그만큼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쉽게 말해서 네가 여기 뭔 짓을 하든 우리가 제한을 두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맞아요. 이게 한때 풀짤이라는 게 유행을 했었어요. 풀짤이 뭐예요? 플래시 짤방. 플래시 짤방. 플래시 짤방. 움직이는 거. 음악 나오면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유행을 했었는데 플래시를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 이거를 올리려면 돈을 내고 호스팅을 사야 되니까 그렇죠. 티스토리 초대장을 넣어서 티스토리에 다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링크해서 쓰는 거죠. 이게 링크가 외부 링크까지 다 무제한이 돼버리니까 그 악용하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호스팅 대용해서 무료로 계속 쓰는 거죠. 와레즈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니야 옛날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트래픽이 많이 발생을 하면 차단은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을 때고 외부에서 뭐 딱 그 불법 프로그램을 공유하는데 쓴다거나 이럴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트위터라 그러네. 티스토리라고. 티스토리는 이제 용량 무제한의 장점으로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것과 동시에 이제 또 장점이었던 게 모체가 테터툴즈다 보니까 수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테터툴즈의 많은 스킨들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똑같은 티스토리를 쓰고 있지만 그 사용자가 들어와서 보면은 그냥 홈페이지 만든 것처럼 볼 수도 있게 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뭐 티스토리 스킬을 싹 바꿔가지고 내 블로그로 이동하는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는 그런 경로를 만들어 본다거나 그런 것들이 납치해가는 거야? 납치 태그를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HTML이랑 그다음에 HTML 꾸미는 CSS라는 게 있는데 뭐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셔도 그런 것들을 좀 제한이 걸렸긴 하지만 여전히 뭐 좀 이런 서비스형 블로그 중에서는 테마를 바꾸는데 자유도가 높다. 근데 이게 저 입장에서 제가 이제 티스토리 실제 사용자긴 한데 티스토리 쓰는 사람 입장에서 느끼면은 그 용어가 사실 되게 핵심이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초기에 티스토리는 IT 사용자들이 많이 쓴다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은 그냥 뭐 주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일반인들도 많이 써요. 그죠. 전문적으로 내가 블로그를 하고 싶다.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 불편함을 느끼고 건너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뭐 사진도 크게 올리고 싶고 그리고 블로그 모양이 보통 블로그 하면은 뭐 왼쪽에 한 그 6대4 비율로 해가지고 왼쪽 뭐 한 편에 글 있고 한 4 영역에다가 뭐 버튼이랑
이렇게 메뉴들 있고 이런 게 일반적인 블로그의 형태인데 그런 걸 떠나서 뭔가 좀 더 이쁘게 꾸미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넘어오시는데 그게 보통 설치형 블로그는 다 알아야 되잖아요. 방금 말한 HTML, 뭐 CSS 이걸 알아서 꾸며야 되는데 그 티스토리는 그냥 스킨 설정하는 곳에 가서 스킨을 누르고 그냥 스킨 구글에 이제 뭐 티스토리 스킨을 검색하면 또 나와요. 그럼 그 zip 파일이거든요. 압축 파일. 그 압축 파일을 올리면 자기가 압축을 풀어서 알아서 스킨을 설치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는데 티스토리가 출시를 하면서 그런 스킨에 대한 부분들을 자유도를 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까지 오픈해줬어요. 구글의 애드센스라는 게 있어요. 광고를 붙이는 블로그에 광고를 붙이는. 근데 네이버 블로그는 지금은 이제 네이버에서 애드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네이버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근데 지금 네이버는 구글 거 못 달잖아요. 구글 거를 못 달아요. 네이버 자체 것만. 네, 네이버 구글에 너무 그래 또 뭐 지나갔으니까 얘기 그만하자. 네, 네이버 블로그는 이거에 비해서 수익률도 낮고 꿀밤 맞아야 돼. 네, 근데 이제 구글 애드센스는 이런 비슷한 플랫폼 중에서 그 가장 수익률이 높거든요. 달러가 강세잖아요. 그렇죠. 달러로 들어오잖아. 구글은.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형 블로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광고를 넣어도 되는. 외부 광고를 이용해서 내 글, 내 창작물을 이용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이죠. 어마어마한 거지 그건. 네, 그렇죠. 이건 왜냐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설치형 블로그를 쓰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HTML도 모르고 CSS도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엄청 이쁘게 꾸밀 수가 있어요. 이건 그럼 한 반설치 정도 됩니까? 반설치의 느낌이죠. 그렇죠. 사실 티스토리는 완전히 서비스형이긴 하지만 뭐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HTML이나 CSS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지만 사실 나는 손 대지 않고 그냥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대로 쓰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그런 거 전혀 알 필요 없으니까. 저도 지금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내외 IT 전문가들이 좀 많이 쓰는 블로깅 툴로서 티스토리도 좀 블로깅 툴의 가치가 돋보이기는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쓰기에는 초특장도 아직까지는 좀 필요한 시스템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다면 조금 쓰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서비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댓글 다시면은 제가 초대장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초대장 몇 개나 있길래요? 몰라요. 엄청 많이 쌓였어요. 그래요? 저도 근데 그거 없어져요. 기간 지나면. 뭐요? 약관에 명시가 돼 있는 알파. 아니 이 양반들이 낙전 수입을 또 얻으려고 그걸 없애버렸네. 네. 그래서 설치형 블로그는 좀 어렵지만 설치형 블로그 비슷하게 맛만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아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해석보다 아망드가 방금 말을 한 해석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IT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유도 있는 블로그를 누릴 수 있는 우리나라 블로그 중에는 그냥 마지막 선택지가 아닌가라고 선택을 해요.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닌가. 맞아요. 왜냐하면 스킨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블로그를 내가 그 블로그에 쓰는 글도 내 창작물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저작권으로 부각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로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당연해야 되는데 그 수익을 얻는 방법은 내 자유인 건데 네이버는 그걸 한 가지로 구속을 해놨단 말이죠. 근데 티스토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다음이 하고 있으니까 다음 광고를 또 붙일 수도 있고 그 일반적인 구글 애드센스를 붙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제3자가 하고 있는 다른 홍보 서비스를 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티스토리에 네이버 광고가 제가 알기로 애드포스트로 돼 있어가지고 외부 그 사이트에 붙이는 게 안 돼요. 자기 거에만. 네이버에서 다 나가는 것도 안 되고 네이버에 딴 게 들어오는 것도 안 되잖아요. 네이버는. 그렇기 때문에 뭐야 흥선대원군이야? 진짜 흥선대원군이에요. 근데 수익률이 그런 유입자가 많은 사람한테는 나쁘지 않죠. 그렇겠지. 근데 한 명당 수익으로 계산을 해보면 손해인 거지. 구글 애드센스 다는 게 100배 낫지 그 사람들은. 근데 티스토리도 이게 티스토리가 처음에 오픈을 할 때 되게 장점이었던 게 뭐냐면 백업과 복구가 자유롭다는 거였거든요. 잘 됐죠. 근데 이제는 백업은 되는데 복구가 안 돼요. 복구 안 돼요? 네, 복구가 안 돼요. 그럼 왜 백업해? 그냥 내 글을 이제 지우고 언젠가 심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 백업하는 거야. 아니, 복구를 해서 봐야지.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복구를 해야 돼요. 아 진짜요? 옛날에는 버튼 누르면 됐잖아요. 그냥 버튼 누르고 백업 파일 올리면 그냥 복구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복구를 하는 과정이 그 서비스 운영하는데 되게 큰 무리가 가요. 그러겠네. 한 부분을 다 지우고 다시. 그러니까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거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백업을 하면 그리고 특히 티스토리가 용량이 무제한이다 보니까 고용량 사진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다 올려서 다 풀고 다시 설치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서버에서 무리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측. 네, 이건 추측이고요. 근데 백업은 지금 자유롭게 됩니다. 이 정도는 뭐
감안해줘야죠.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백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그 개인이 야매로 만든 게 있어요. 네이버에서 제공을 하나요? 더 끔찍한 거는요. 네이버 블로그는 이사를 못 가게 막아놨어요. 보통 많은 티스토리가 정말 저는 쿨하다고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제가 티스토리를 쓰다가 이후에 이제 얘기 나올 워드프레스 설치형으로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치형을 설치하고 거기서 티스토리 글을 끌고 오니까 다 그대로 긁어오는 거예요. 이쁘게. 네. 모양 다 유지하면서. 이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워드프레스는 이따 설명하지만 워드프레스에서 테터툴즈의 플러그인 기능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테터툴즈도 플러그인이 있으니까 워드프레스로 보내주는. 네, 서로 상호 변환하는 그 플러그인들을 개인 개발자가 만들어서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실 막을 수가 없지. 근데 네이버는요. 네이버 글을 긁어오는 게 안 돼요. 티스토리로 긁어오기도 안 되고 외부로 배출되는 게 안 돼요. 너 갈 거면 집에 있는 거 다 놓고 너만 나가 이거예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글을 하나 눌러서 수정하기를 누른 다음에 수정하기로 본문을 복사해서 본문을 다시 붙여 넣어야 돼요. 사진도 다 따로 올려야 되고. 세상에.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네이버 블로그 같은 다시 네이버 블로그로 넘어갔는데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에디터 3.0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3.0 때 HTML 편집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다 틀어지게 모양이 다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긁으면. 그럼 진짜 야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성공한 케이스야. 스마트라는 이름을 바꿔야겠는데 그럼? 아니, 아까도 말했잖아요. PC와 모바일 호환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이게 그 아까 말했듯이 나가지 않게 하는 게 네이버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아까 말했던 일부의 네이버 명맥을 유지하고 강점을 유지하려면 유저가 남아 있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걸 절대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네이버란다. 다음에서 다음이 계속 뭔가 맞아 나도 그 얘기하고 싶어. 서비스를 계속 숙청하고 있는데 티스토리 숙청할까 봐 너무 걱정돼. 이게 지금 아마 다음 주에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다음 카카오에서 하고 있는 블로그만 5개 돼요. 블로그 서비스가요? 네. 그러니까 다음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다카오가 권한을 갖고 있는 서비스 중에 블로그 브랜드가 5개 블로그 같은 게 5개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티스토리가 그래도 가장 셀 텐데. 봐야 알겠죠. 다음이 세다가 언제 안 없었습니까? 하긴 잘 되는 것도 쑥쩍쑥쩍 그냥. 네, 뭐 그럼 일단 티스토리는 슬퍼지니까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설치형 블로그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설치형 블로그 아까 테터툴즈 같은 것들 중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자가발전은 어떤 거 쓰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가발전은 워드프레스라는 걸 쓰고 있어요. 이제 워드프레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블로깅 툴 중 하나예요. 워드프레스는. 맞아요.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도 그럴 것이 워드프레스.com이 있고 워드프레스.org가 있는데 org는 이제 설치형 블로그를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공식 사이트. 네, 워드프레스.com으로 들어가면 이제 티스토리처럼 테터툴즈의 티스토리처럼 서비스형 블로그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서비스와 설치형을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전 세계로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거의 모든 언어를 또 지원을 해요. 그래서 한국어도 되고 뭐 영문도 되고 뭐 다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그런. 사실 큰 무리가 좀 장기적으로 블로그를 본다면 워드프레스.com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는 설치형 블로그인데 그 워드프레스 설치형 블로그가 제공하는 서비스형 블로그 마치 티스토리와 테터툴즈처럼 인 워드프레스.com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앞으로 영원히 없어질 일이 없는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봐요.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없으시죠. 그건 그런데 사람 일 모르는 겁니다. 가장 글로벌한 서비스인 거잖아요. 네. 지금. 그죠. 이 워드프레스가 왜 이렇게 많이 인기가 많냐면 테터툴즈는 그래도 블로그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워드프레스는 만들다가 블로깅 툴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 홈페이지 제작 툴이 돼버렸어요. 이게 블로그야 이게? 이게 블로그야?처럼 되는 거예요. 자꾸 기능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워드프레스는 이제 크게 머리 가슴 배 이걸로 나누듯이 곤충이야? 머리 가슴 코어 스킨 플러그인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코어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블로그에 맞는 중심인 거죠. 뼈대만 갖고 있는 애고요. 스킨은 외관을 갖고 있는 애고 플러그인은 그 밑에서 돌아가는 기능들을 갖고 있는 애예요.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되는 건데 코어는 거의 보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돼요. 계속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업데이트가 엄청 빨라요. 왜냐면 오픈 소스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빠르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보안에 대한 것들도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그 테터툴즈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뭔가 기능을 바꿀 때 테터툴즈의 기능 자체를 고쳤어야 됐어요. 컴퓨터를 좀 아는 분들이라면. 근데 워드프레스는 코어를 바꾸면
다음에 업데이트가 될 때 아예 아작이 나버리는 거야. 네네네. 가장 핵심 기능이니까. 손을 못 대네. 네,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서 플러그인이 코어를 다 수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플러그인만 바꾸면 네. 막 플러그인과 테마만 다운받아서 바꾸면 이게 블로그도 됐다가 홈페이지도 됐다가 맞아요. 뭐 마이크로 사이트도 됐다가 와. 이게 워드프레스가 강점을 띌 수밖에 없는 게 그 방금 아망드가 얘기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네. 브랜드나 일반 대기업들도 네. 워드프레스로 그냥 제작을 해버리더라고요. 지금은 바뀌었는데 서울시청 홈페이지도 워드프레스로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네네. 워드프레스가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글로벌해지니까 많은 그 웹 제작사라고 하죠. 네. 웹 개발사, 웹 개발사들이 그냥 워드프레스로 일을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져가지고 맞아요.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워드프레스로 본의 아니게 또 사이트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 블로깅 툴에서 이제는 이제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걸로 이제 점점 넘어오고 CMS라고 많이 줄여서 말하는데 네네. 이런 것 넘어와서 이제는 그냥 글 관리 시스템인 거죠. 그렇죠. 보면은. 그냥 글 관리하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CMS는 사실 홈페이지 만드는 그런 솔루션 같은 거거든요. 예. 이게 장점일 수밖에 없는 게 워드프레스 한글로 워드프레스 스킨이라고 치면은 구글에다가 수많은 개인 제작자들도 있고 네. 아예 우리 회사는 워드프레스 디자인만 한다 해가지고 그냥 웹 디자인 회사인데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팔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대기업 입장이든 아니면 그 웹 개발 대행사 입장에서도 수주를 받으면 그냥 스킨 중에 한 개 얹어주고서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일이 돼버리니까. 그러네. 네. 그 워드프레스에 보면은 막 플러그인이 어떤 게 있냐면 뭐 회원 가입하고 페이스북이랑 연동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회원제 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다 되네. 그 수만 개 유료 무료 테마들 그리고 수만 개 유료 무료 플러그인들 이런 거를 다운 받으면서 조합만 하면 완전 새로운 나만의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대신 이제 이게 저도 이제 몇 번 다시 하다가 티스토리로 다시 돌아온 케이스인데 장점만 얘기하기에는 또 단점도 어렵다는 게 단점이에요. 레고네 레고. 아니 예를 들어서 레고를 이제 어디서 A라는 곳에서 스킨을 받았어. 난 이 껍데기가 너무 좋아 이뻐. 근데 내가 운영을 하는 방식에 이 B라는 곳에서 나온 플러그인이 필요해. 그래서 A랑 B를 섞었더니 A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B를 수정해야 되는지 A를 수정해야 되는지 IT를 그러니까 개발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해한 거죠. 그래서 계속 그냥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해보지만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냥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좀 쉬운. 이게 자가발전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런 모양이 아니었는데 제가 막 다 뜯고 줘가지고 그 지금 형태에 그리고 어느 날부터 팟캐스트 듣기도 이제 그래서 돼. 네, 자꾸 그런 기능들을 제가 갖다 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좀 쉽게 붙일 수 있는 게 그 워드프레스의 매력이고요. 그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면 설치형 블로그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플러그인을 검색하면 바로 설치가 돼요. 맞아요. 마치 서비스형 블로그처럼. 서비스인 것처럼. 그래서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워드프레스의 가장 핵심적인 그 특징 중 하나가 핑백이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핑백은? 핑백이 뭐냐면 트랙백 친구인가? 트랙백 친구인데요. 트랙백은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가발전 블로그 보면 그 아망드 오피니언이 있어요. 아망드 오피니언에 보면 제 실장 오피니언도 있어요. 글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근데 아직 글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망드 오피니언에 들어가면 그 맨 위에 제가 이 글은 제 개인 블로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제 개인 블로그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 본문에 링크가 있으면 알아서 얘가 트랙백 주소를 찾아서 거기다 트랙백을 보내요.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보내요. 트랙백에 좀 진화한 핑백이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말했던 트랙백이 뭔지를 몰라도 트랙백의 소 역할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IT에 좀 지식이 있으시고 좀 나는 자유롭고 좀 어디 묶여 있는 거 싫어. 그러면은 지금은 워드프레스가 사실은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죠. 제 생각에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내 블로그를 유지하면서 블로그 한 개 더 만들어보는 게 지금 말한 것처럼 돈이 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물론 워드프레스는 설치형 블로그지만 워드프레스.com에 가시면은 한글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서비스형 블로그의 맛을 처럼 워드프레스를 써볼 수가 있으니까 한 번쯤은 만들어서 요즘 전 세계적인 블로그 트렌드는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쓰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티스토리를 쓰다가 워드프레스를 한번 써보니까 되게 느끼는 게 다르더라고요. 완전 글을 쓰는 방식도 다르고 그 도구 지원해주는 도구들도 달라요. 이게 완전히 오픈 소스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뭔가 글을 쓰는 도구에 대한 부분들도 수십 개가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글을 쓰고 올리는 것들은 맥용 프로그램도 있고 윈도우용 프로그램도 있고 굳이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 안 들어가더라도 그냥 핸드폰에서 그냥 끄적끄적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워드프레스 공식 앱도 돼 있는데 이거 설치형 블로그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는 조금 글을 쓰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요. 한 가지 몇 가지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게 좀 어렵다는 것 가장 큰 단점이고 그리고 좀 느려요.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코어만 쓰면 빠르거든요. 근데 사실 코어만 쓰기에는 나의 모든 것을 좀 만족시키기 어려워요. 그럴 거면 사실 서비스형 블로그를 쓰고 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속도에 대한 자가 발전 블로그 조금 느리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건 당신만 그래요. 아 그래요? 저도 좀 느린 것 같습니다. 그건 IT 긱스들만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1초 만에 떴는데 약간 1.25초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 1초로 줄이고 싶은데. 민감해.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에 민감하시면 저는 차라리 서비스형 블로그도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서비스형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도 설치형 블로그를 몇 번 맛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글이 저는 뭐에서 제일 큰 차이점을 느꼈냐면 똑같은 A라는 글을 또 쓰는 거를 이 새로운 블로그를 체험하기 위해 새 글을 쓰는 건 웃기니까 기존 글을 갖다 붙여 넣어봤거든요. 근데 보여지는 모양새가 달라요. 테마의 문제 아닌가요? 아니, 테마를 떠나서 기본 테마를 비교했을 때도 왜냐하면 물론 워드프레스 자체가 기본 테마도 예쁘죠. 테마의 한계를 갖고 테마 하나를 쓰는 거니까 예쁘긴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서비스형 블로그 밖에 있는 영역 밖의 테마인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오는 게 내가 같은 글을 썼는데 그 컨텐츠가 보여지는 게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로 계속 올라간다면 글 쓸 맛이 나겠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이번 주에는 지금 그래서 설치형, 서비스형 블로그 이런 블로그의 형태, 획만 두 가지를 좀 그런 뼈대들을 얘기했는데 제가 준비한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것들은 예고편이야? 방금 문 실장이 말한 것처럼 블로그에 올라오는 컨텐츠 어떤 컨텐츠가 올라오는가 어떻게 보이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블로그 글을 좀 다루시는 분들이고 블로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방송까지 들으시면 이제 자신이 어떤 블로그를 선택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좀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겠네요. 이거 심리 테스트 같은 거 만들어 볼까 봐. 당신은 뭘 좋아하십니까? 이러면은 그렇다면 네이버 블로그. 약간 귀찮음이 많으신가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당신은 민족 우월주의에 차여 있나요? 그렇다면 네이버 블로그 이런 느낌으로. 미친놈.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방송에서. 본 의견은 자가발전 공식 의견과 전혀 관계없는. 네이버 블로그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뭐 좋습니다. 제 의견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기다렸어. 난 네이버 블로그가 싫어서 그래. 쓸 만큼 쓰다가 넘어왔거든요. 근데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사를 못 가게 막아놓는 거에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글 버리고 다 비공개로 바꿔놓고 그냥 올라왔어요. 어디로 올라갔다고 표현하잖아 지금. 나 더 좋은 데로 갔다는 거지. 구렁텅이에서 내가 나왔다고 지금. 악의 소굴에서 벗어났어요. 네이버 블로그엔 유입자가 없었거든 그때는. 참고로 네이버에서도 블로그를 2개, 3개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포스트 진짜요? 네이버 포스트도 있고. 그냥 네이버 블로그랑 다르게. 근데 블로그의 범주에 속하는 서비스들이 또 몇 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네이버 블로그들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충격적일 수도 있는. 또 그거 다음 주에 내가 다 털어줄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예고편을 남기면서 저희가 이번 주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홍보를 한번 해보자면 네이버 블로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가발전.com에서 이런 글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자가발전 블로그가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지금까지 검색이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자가발전 블로그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그 설명은 좀 이상하지만 설명은 제가 테스트로 나와요. 근데 제가 텍스트를 자가발전 블로그로 검색해야 돼? 검색 좀 해봐. 자가발전이라고 팟캐스트라고 검색하면 안 나와요. 자가발전이라고 검색해서 나오고요. 근데 이게 웹 문서로 가서 검색을 해서 조금 이제 맨 위에 노출은 안 되지만 어쨌든 왜냐면 네이버는 자가발전이라고 검색하면 자가발전 발전기가 나오거든요. 파워링크가 나오거든. 자가발전 팟캐스트라고 검색을 해도 맨 위에 그 파워링크는 안 나와요. 파워링크는 돈 내야 되는 거니까요. 미안합니다. 저희가 가난해서요. 저희가 그럴 정도로 여력은 없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요. 어쨌든 자가발전을 검색하면 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찾아보면 도메인이 조금 길어서 치고 들어오시기는 어렵겠지만 구글에서는 자가발전 팟캐스트, 자가발전 팟캐스트로 검색하면 나오고 유튜브나
페이스북, 뭐 팟빵 이런 데를 통해서 다 한글로 자가발전 유튜브에서 치시면 또 한글로 팟캐스트에서 아니 페이스북에서 자가발전 치시면 유입될 방법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못 찾는 겁니다. 트위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찾아서 들어와 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우리 지금 유튜브 그거 몇 명이에요? 26명. 야. 이렇게 4번만 하면 돼. 제발 100명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 어차피 이제 그 은 실장이 준비하던 거 공개되면은 아마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줄 수도 있죠. 이 새끼가 하는 거였어. 좋습니다. 저희가 2016년 들어서 열심히 이렇게 물장구를 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더 즐거운 블로그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블로그 하시는 친구분들이 있으면 저희 방송 좀 추천해 주세요. 저희 블로그도 자주 들어와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비나 뿌일입니다. 아니야. 아니네. 아니야.